네, 안녕하십니까. 추출기법의 강주혁입니다. 전부 다 이제 물어보는 게 추출기법이 뭔가요? 뭐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추종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시장 안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브래시라는 방법이 있죠. Buy low and sell high 해서 이제 브래시가 되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이게 이제 기술 분석에서 매매하는 방식이죠. 첫 번째 매매하는 방식은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탈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매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랜덤워크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 원래 이게 약간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원래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 시장 가해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미 저평가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다 그걸 판단을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체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의, 원래 이제 경제학상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시장은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 현명하다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일단은 금융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보고 보통 하는 얘기가, 기존에 어떤 패턴을 보였다고 앞으로도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는 것은 좀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술 취한 사람이 나무 밑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향후의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목에 투자를 하기보다 일단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인덱스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기초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은 랜덤워크 투자 전략에 기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방송이 있는데 방송 나가기 전에 미리 좀 녹화를 해두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이제 시리즈로 2020년에 어떤 종목군들한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놓으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대부분 자동차 업종들이 좀 많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만은 2020년 전체를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반도체보다도 반도체 완성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보다도 자동차 업체들이 상대 수익 자체가 조금 높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엄청 좋긴 한데요. 엄청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엄청 좋고, 방 자체도 엄청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씩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이제 4.0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뭐 AR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을 얘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아니면 스마트 카가 됐든 뭐 하는 부분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도체의 쓰임 자체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핫한 비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요즘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SK텔레콤이 원래 옥수수를 하다가 지상파하고 이게 합쳐지면서 웨이브로 이제 서비스가 바뀌었죠. KT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을 갖다 우리가 OT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려고 그러면 뭔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서버용 D램이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디즈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플 TV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 D램이 사용하는 이 사용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5G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 건 아닌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5G 그 부분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이제 LTE 같은 경우에는 램 자체가 한 4기가 정도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5G 오면 거의 8기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의 용량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일단은 예전에 안 붙었던 자동차용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도 증가를 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시장 자체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CPU라든지 하는 부분이 워낙 이게 뒤쳐져 있다 보니까 자국의 CPU가 지금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자국의 CPU를 일단 만들어서 이게 뭐 발전하려고 그러면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어디다가 이제 소비를 하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관공서 컴퓨터는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일단은 먼저 공급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어마무시하게 좋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상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동차 업종이 반도체 업종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주가가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원래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반토막을 갔느냐? 안 갔죠. 왜냐하면 향후에 좋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버텨보면 좋을 거야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요. 벌써 이제 조금 오르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라든지 내년 실적이 작년에 이제 재작년 실적이 되겠네요. 부분의 실적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주가는 이미 그때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예전에 사상 최고 퍼 자체에 거의 위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전부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차트가 기아차 차트를 보고 있는데, 기아차가 지금 원래는 이제 84,000원 하던 게 지금 한 42,5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원래는 272,000원 하던 게 118,0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반토막 정도 지금 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별로 팔린 게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많이 팔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신차 효과 자체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신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자체는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자동차 신규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도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예상 실적입니다만 물론 이번에 판매량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오늘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2018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지금 1조 6천억 정도를 찍었어요, 현대차가.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예상 당기 순이익은 3조 4천억 정도 찍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실적이 올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줄어들다가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원년이 작년이었고, 2019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는 다시금 실적이 우상향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용이 안정돼야 소득이 안정이 되고, 소득이 안정돼야 소비가 안정이 되고, 소비가 안정이 돼야 GDP 성장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놈의 보호무역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든 다음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자동차 부품이든 자동차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이제부터 좀 살아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내년에 완전히 뭐 이전 고점까지 회복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고점까지 회복하면 반토막이었다가 회복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272,000원에서 272,500원에서 이제 반토막이 나서 한 13만원 언제까지 떨어지면 50%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3만원에서 27만원까지 올라가면 100% 이상의 수익이죠. 주식이라는 게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럼 퍼센티지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자동차 부분은 오늘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 어떨까 싶고,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했던 종목이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무조건 다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요거는 잠깐 끊었다가 바로 다음 부분에 녹화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